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과의 2부 이어서 함께 하시죠. 테마그알 페리스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또 시장이 코스피 위주로 많이 밀려나고 있어요. 미선물 시장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공포 심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미선물이 한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 대단히 위험한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이 발언이 문제인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대통령 입장 쪽에서는 한나라의 대통령 입장 쪽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이제 거의 잡혀간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금 시장 흐름들, 특히 글로벌 시장의 대부분의 흐름을 보면 일단 낙폭이 컸다가 21선 부근까지는 거의 다 반등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 21선을 돌파해서 변화가 나오기 위해는 뭔가 좀 리스크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뭔가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변화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약간 동력을 잃겠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한 1750선, 여기서는 무리하지 말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1차 저항권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시장 전략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하필 우리 장이 열리고 있는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쉽긴 한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봐야 될지 테마갈에서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잖아요. 네. 이런 수급 동향을 파악하면서 전략을 좀 짜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4월 달입니다.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이죠? 네. 네, 만우절인데 시장이 좀 폭등했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월 말이 마의 3월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3월 달에 수급 동향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거기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또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3월 달에 수급 동향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딱 한마디로 보게 되면은 거의 한판 승부죠. 네. 개인하고 외국인. 12조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이 한 11조를 코스피에서 매수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큰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는 가운데 여기서 딱 중요한 게 또 기관은 그 뭐 했을까요? 심판받습니다. 네, 아직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 쪽에서 그렇네요.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또 연기금이죠. 연기금에선 관망세로 보이다가 3월 달 초반 이후부터 한 3조 원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또 기타 법인이라고 하는 쪽에서 1조 2천억 정도. 이쪽은 자사주 매수세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보강되는 매수세는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큰 핵심은 외국인들이 판다. 특히 어떤 약간 뭐 상황이 나아졌건 뭐 호전됐건 간에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 3월 달에 가장 큰 수급의 특징이라고 맞을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이 정말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네.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요건들이 많긴 해요. 그렇죠. 본토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달러 환율도 좀 봐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들의 투자를 결정할 때 또 달러와의 흐름들이 가장 또 중요하겠죠. 네. 그런 측면 쪽에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과 함께 같이 이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달러와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네. 한때는 달러화가 어떤 약세로 가던 국면이 나오다가 이번에 오히려 또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믿을 거는 미국의 기축통화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빠르게 올라가다가 또 최근 들어서 나오는 거는 미국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다 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달러화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서 점점 하락을 해서 특히 다른 통화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면서 신흥국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현상들이 나와야 가장 좋은 부분이겠죠. 근데 지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약 한 99대 부근이 이탈을 해야 조금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달러화의 약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달러화 자체의 약세보다는 상대적인 약세, 즉 어떤 그 유로화라든가 이런 쪽에 다른 통화들의 강세의 반전에 힘입어서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달러화의 약세 모멘텀은 좀 크지 않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자극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달러 인덱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선이 이제 99선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환율까지 체크해 봤으니 우리 신용잔고 추이도 한번 볼게요. 신용잔고가 최근에 많이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증시 주변 자금 중에서 또 계속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잔고죠. 네. 특히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수가 급락하면서 처음에는 지수가 급락할 때는 버티죠. 네. 특히 신용장고 같은 경우도 계속 일단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쪽에서 버티다가 더 급락하니까 오히려 같이 네. 빠지는 이게 반대 매매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도 말에도 한번 나왔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신용을 잘못 사게 되면 지수의 급락에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여기서 보여지는 상황들이고 가슴이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또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신용 잔고가 한 6조 2천억, 3천억대까지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 한 2016년도, 17년도에 나왔던 어떤 신용 잔고 수준까지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젠 한숨을 돌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수준이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가 강하다 보니까 코스피는 신용 잔고가 별로 안 늘어나는데 코스닥은 다시 살짝 늘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크게 손해 본 거 다시 신용으로 만회해야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우려감이 섞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신용을 쓰지 마시죠. 예, 그래 어떤 내 돈이 아닌 자금으로 대응했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시장 급락에 대응을 못하는 현상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계속 과거 자료로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신용 잔고 수준이 거의 2016년 수준대까지 떨어졌는데 네. 지수는 지금 2016년대보다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개인 그렇죠.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코스닥에서 반대 매매로 손실을 봤던 거 다시 신용으로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고 들어오는 건데 여전히 시장은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저해야 된다. 그렇죠.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말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럼 투자자들의 예탁금은 반대로 올라갈까요? 한번 볼게요. 네. 실제로 저희가 좀 많이 언급을 해드렸어요. 45조 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살짝 43조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예탁금을 보고 있으면 참 시중에 돈이 많구나. 갈 곳 없는 돈이 많구나. 내 돈은 여기서 요만큼 있을까요? 여기 어디가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항상 한 25조 원대 유지하던 예탁금이 지금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네. 특히 지금 시점 쪽에서 부동산을 하려고 하니 정부 규제도 심하고 아직 부동산이 강남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자금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는 계속 싸지고 있죠. 한 1억을 1억을 지금 은행에 넣어놓게 되면 한 달 이자가 6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지금처럼 급락한 지수를 한번 이용해 보겠다는 관점 쪽에서 예탁금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중의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주목해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예탁금의 흐름들과 함께 하나의 또 매수 주체를 차지한다는 관점들은 또 하나 어떤 증시 역사상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결집력이 없죠. 네. 어떤 매도가 나왔을 때 그냥 호가창에 놓고 체결시켜버리는 그런 흐름들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시장에서 큰 어떤 역할론을 할 거다 보기보다는 방패 역할을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느낀 게요. 지수 자체로만 봤을 때는 나름 외국인과 견주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개인 네. 투자자들이 사면서 지수를 받쳐줬거든요. 종목별로 수익을 봤을 때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산 반면 외국인이 셀트리온 그룹들을 사면서 그렇죠. 어제 아마 큰 수익을 외국인은 보고 나갔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3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15종목씩을 추려봤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좀 배 아프죠. 외국인들은 가는 종목 잘 리딩을 해서 수익 잘 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배 아픈 모습들은 나오고 있는데 배가 많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제약바이오 쪽에 7종목이나 있습니다. 절반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샀네요. 게다가 그 밖에 볼 수 있는 게 뭐 게임주도 눈에 띄죠. 네. 그런 넷마블이나 펄어비스 오늘 또 넷마블은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 관점과 함께 또 시장 ETF 같은 종목들도 매수를 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주도하는 측면들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영향력은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매수하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기관을 봤었을 때는 기관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눈에 띄시는 게 있나요? 별로 애매해요. 애매하죠. 네. 특히 종목 중심으로 대응했다라고밖에 말을 못할
상황이고요. 뭐 IT주 몇 종목 그리고 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나 신세계인터내셔널 중국 소비주죠. 네. 그런 어떤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기관이 어떻게 보면 지난 3월 달에 수급 동향에서도 봤듯이 어떤 결집력 있게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로 한정적으로만 들어왔다는 관점 쪽에서 기관의 흐름들은 좀 체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의 경우에는 그냥 종목별로 살 때가 됐을 때 산 것 같네요. 네. 큰 특장점은 보이지 않고 특징점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안에서 같이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 큰 손과 따라갈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약 바이오주가 그래도 시장을 회피하는 입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그나마 매매할 수 있는 섹터다라는 관점들인데 네. 제약 바이오주 또 상당히 많죠.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들도 다 많은 상황 쪽에서 뭐 하나의 종목 어떤 섹터 쪽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별로 따져봐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단계 레벨업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신규로 매수한다는 부분들은 일단 약간 좀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트레이딩은 가능하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기관이 아까 매수했던 이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도 일단 중국이 먼저 안정화를 받기 시작하고 변화가 나오는 대표적으로 보복적 소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관심은 두되 시장 흐름들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종목별로 보게 되면 앞서 보셨던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 KTNG가 눈에 띕니다. 중동 쪽의 수출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배당 메리트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KTNG 같은 경우 관심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SK 같은 경우도 앞서 기관 쪽에서 매수 많이 하는 종목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SK 바이오팜과 관련된 IPO 일정들 그리고 또 심하게 저평가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주사 관련된 쪽에서는 가장 탑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순 매수 상에서는요, KTNG를 꼽아드렸고요. 기관 투자자들에서는 저희 SK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김미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